소년의 죄가 정말 잘못된 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위험하게 만들 거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 학생이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겠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서 일반인들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만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사건이 있어갖고 하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거죠. 아청법 위반 중에서 이제 허위 영상물을 배포했다 이런 내용으로 된 거예요. 허위 영상물이라고 하면은 합성을 한 거죠. 사진을 좀 구금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돈을 받은 거죠. 학생이요? 학생이 그 학생도 궁금증에 산 거죠. 우리 P2P 사이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샀고 본인도 팔 수 있나 싶어서 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정말로 돈이 필요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이게 너무나 큰 죄였던 거죠. 우리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만 19세 미만이죠. 그러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14세에서 19세 사이라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형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형사재판으로 붙여졌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근데 약간 네. 법에도 초범이면 약간 감형이 있다는 걸로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거 싸그리 없이 그냥 처음부터 형사재판을 네. 간 거예요? 완전 초범인데 형사재판 그것도 합의부라 하면은 우리가 판사 3명 있는 걸 보통 보시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근데 단독 재판이 훨씬 많아요. 단독 재판은 판사 1명이 하는 재판이거든요. 단독 재판과 합의부 재판의 차이는 형량 차이입니다. 형량 차이. 근데 합의부 재판에 붙여져야 될 만큼 이 사건은 형량이 높았던 거죠. 그러면은 구공판을 붙인 건데 구공판에 가버리면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형, 구속. 고등학생한테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법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년법에는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저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했고 사실 사전에 의뢰인 부모님하고도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길 수 있는 소년법 50조 규정을 의견서에 쓸지 말지가 부모님하고 상의할 정도로 좀 고민이 돼서 왜냐하면은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양형에 도움이 될 텐데 너무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달라 이러면 너는 네 잘못을 모르고 그러는 거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보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사재판에 실제로 출석해서도 그 규정을 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 거죠. 형사재판으로 판결이 선고가 돼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재판이 네. 내려지면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만약 재판을 갔다 그러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범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라고 하면 교도소에는 가지 않는 거잖아요. 교도소는 안 가죠. 그렇지만 네. 평생 그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주홍글 씨 같은 그 전과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했네요. 위험했죠.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을 하면서 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과를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그 사건 하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송 결정을 받고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면 그렇게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럼 소년보호 사건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면은 가장 큰 차이는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소년보호 사건 갔을 때도 조금 조마조마했던 게 소년보호 처분 중에서도 소년원을 보내는 소년원 송치 결정도 있거든요. 2년까지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구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이제 단순 보호관찰로 마무리가 됐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소년의 죄가 정말 잘못된 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위험하게 만들 거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
그 학생이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거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정말 적어요. 그거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호기심에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엄중하다. 특히 성범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통해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합성, 네. 옛날에 사진이 많았었고 요즘은 얼굴 동영상을 페이크하게 바꿔서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지 누가 고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뭐 그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경찰이 조사를 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피해자가 딱 특정이 된다. 일반인이고 주변 지인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고소나 신고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가 있어서 사건이 시작되고요. 유명 연예인이다. 그리고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연예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랬을 때는 사실 고소나 신고보다 오히려 경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인지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경찰에서 인지하는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특정 시기에 경찰 내부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를 많이 잡고 구속을 시키고 하면은 특진을 하고 표창을 주고 이런 유형들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인지해서 또 수사를 하겠죠.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인들이 신고나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근데 변호사님, 네. 인터넷에 이게 쫙 퍼져버리면 네. 누가 이걸 퍼뜨렸는지 누가 이걸 팔았는지가 확인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 가장 최근 거를 잡아야겠죠. 어떤 특정 가장 최근 걸 잡아가지고 거기서 사이버 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을 다 특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몇 단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판매를 했구나. 그럼 어느 정도 확실히 보이겠네요. 디지털 상에도 여러 가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흔적들을 쫓다 보면은 결국에 본인 또는 본인이 사용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IP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에는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돈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 있겠어 하면서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로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자기 인생에 큰 화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행위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